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금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했고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울산시의회도 지난 30년간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쳤는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발자취를 김영환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지난 1991년 67명의 의원으로 초대 울산시 의회가 개원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울산시는 물론 구군을 함께 관장했습니다.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현재는 22명이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그동안 광역시 승격과 KTX 울산역 유치, 유니스트 설립 등 울산의 현안 해결에 앞장서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똘똘 뭉쳤다. 또 그래서 그런 쾌거를 이뤘다. 그 중심에 우리 울산광역시가 있었다. 그런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기 위한 울산시의회 3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30년간 2,800여 건의 조례안과 176건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8,600여 건의 개선사항도 요구했습니다. 의원 개개인은 치밀한 전략가였고 맹렬한 투사였으며 전방을 진두지휘하는 선봉대였고 후방을 든든하게 지키는 지원군 역할을 해왔습니다. 울산시의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질적 그리고 양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초대 시의회 7건에서 6대 90건, 7대 32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도 4,900억 원으로 시작해 2008년 2조 원, 2020년에는 4조 원을 넘어서는 등 8배 이상 늘었습니다. 다양한 수건 사업을 해결해 가면서 제 도약을 다시 다질 수 있게 된 것도 시의회의 뒷받침 덕분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전문 인력 도입이라는 전환점을 맞게 된 만큼 울산을 위한 더 큰 도약이 기대됩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시가 2024년까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4만 5천여 통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이 계획에서 국비와 시비 등 1조 425억 원을 투입해 59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과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 지원, 친환경 차량과 수소 충전소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입니다. 울산시는 시행계획이 완료되면 대기오염 물질 4만 5천여 톤이 감축돼 초미세먼지가 연평균 세제곱미터당 17마이크로그램 이하를 유지하는 등 대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돼 왔던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이 오프라인으로도 전개됩니다. 울산의료원 설립 범시민 추진위는 오는 17일 중구 성남동 소방서 사거리에서 현장 부스를 설치해 시민들의 서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주 1회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과 휴양지, 번화가 등에 부스를 설치해 서명운동 참여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과 공공기관에도 서명부를 비치하고 대단지 아파트 게시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울산의료원 설립운동에는 현재까지 7만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은 어제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를 방문해 울산 인구절벽 해결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인구절벽 문제는 그야말로 울산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시기에 울산에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지방의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입법 및 예산 확보에도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주군 서부권의 세무관서 신설 계획이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동울산 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은 지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행안부 심사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행안부 심사 통과에 따라 기재부와 국회 심의 절차 등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빠르면 내년 4월에는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산시는 동울산 세무서 울주지서가 신설되면 울주군 서북권의 국세 행정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울산경찰청에 대한 지휘와 감독권 등 운영규정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어제 정기회의를 열고 울산경찰청에 대한 지휘 감독에 관한 규정 제정과 자치경찰 사무 성과과제 수립과 평가 계획안, 자치경찰위원회 인사관리 규칙 제정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 경사 이하의 승진 임용권과 경찰청 계장급과 경찰서 계장과 과장급에 대한 전보권, 그리고 징계에 대한 임용권을 직접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3살 어린이에게 물고문 학대를 해 충격을 줬던 울산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초 교사 2명과 원장만 기소됐던 이 사건은 재수사를 통해서 다른 교사들의 추가 학대가 밝혀졌는데요. 사실상 어린이집 교사 전체가 아동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선 교사들은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3살 어린이에게 물고문 학대를 했던 남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어린이집 전체원화 58명 가운데 49명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장을 포함한 전체 교사 12명 중 1명을 제외한 11명이 학대에 가담했습니다. 숟가락으로 막 밥 먹기 싫어하는데 목 잡고 막 쑤셔 넣는 장면. 실수했는데 다 벗겨서 세워놓고 가둬놓는다든지. 앞서 검찰은 물고문 학대를 한 교사와 또 다른 보육교사, 원장 등 3명만 기소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추가 학대 정황이 드러났고 피해 아동 학부모의 요구로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피해 아동은 49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교사와 원장 등 교사 11명이 지난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2달간에 걸쳐 피해 아동 49명을 혼자 또는 공모해 700여 차례 학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물고문을 한 구속된 교사의 학대 건수만 400여 차례에 달하고 다른 교사들도 적게는 7차례에서 많게는 10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법정에선 교사 11명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34일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600여 건이 나왔다는 거는 거의 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영상 있는 것만 지금 증거가 돼버리니까 더 속상해요. 지금 여기에 이 정도인데 앞뒤로 어떻게 더 심했을까. 하지만 CCTV를 확인하는 학부모의 메모지를 빼앗고 몸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장은 폭행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가해 교사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만 재판부에 수백 건 접수된 가운데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큰 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결심 공판을 열어 아동학대 영상을 통한 증거 조사를 한 뒤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합니다. 백신의 종류는 화이자로 조기 졸업자를 포함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 등 전체 15,524명입니다. 백신 접종일은 학교장 재량 휴업이나 단축 수업 등 학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학사를 운영합니다. 시교육청은 울산 지역 고3 학생과 교직원의 백신 접종 동의율은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울산대병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지원단이 어제 출범식을 갖고 의료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원단은 울산대병원 전문의 5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의료 지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울산 지역 유관기관에 의료 인력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인증 배지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우선 1차분으로 4만 개를 정부로부터 공급받았으며 60세 이상 접종자들에게 증정하기로 했습니다. 2차 물량 26만여 개는 8월에서 9월 중에 접종기관에서 현장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증 배지는 접종 증명서나 접종 증명 스티커와 달리 증명력은 없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 어르신들과 시민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북구 신시가지인 율동지구에 오는 2025년까지 초등학교가 신설될 전망입니다. 시교육청은 북구 율동지구는 현재 85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섰고 2025년까지 2,100여 세대의 아파트 신축이 계획돼 있어 학교 신축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율동지구 입주 예정자들이 초등학교 신설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학교 신설 조건도 충족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규제개혁 우수 사례로 모두 6건을 선정했습니다. 최우수상은 오염물질인 아크릴로 니트릴의 배출 허용 기준을 세분화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낸 환경보전과가 수상했습니다. 우수상은 장기 미개통 도로를 활용해 노상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남구청과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를 통해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한 중구청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선정된 우수 사례는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 출품됩니다. 울산 지역 최초이자 전국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동구 대왕암 출렁다리가 어제 개통됐습니다.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동구청은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료화 전환에 따른 다각적인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동구 대왕암 공원에 울산 지역 최초의 출렁다리가 개통됐습니다. 대왕암 공원 북측 해안 산책로 헛개비에서 바다 위를 가로질러 수로방까지 연결했는데 길이만 303m에 이릅니다. 대왕암 출렁다리는 중간에 기둥이 없는 무주탑 형태로 국내 해상에 설치된 현수교 가운데 최장 길이를 자랑합니다. 지역 최초이자 전국 최장 길이의 출렁다리 개통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며 대왕암 해안의 비경과 함께 사진으로 추억을 담고 출렁거리는 스릴도 만끽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고요. 진짜 또 이렇게 도시 이런 쪽을 걷는 그런 느낌이랑은 또 틀리고 뭐 바다도 보고 나무도 있고 이게 출렁한 느낌이 좀 되게 확 트이고 기분이 진짜 환하고 좋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찾아온 출렁다리 개통 소식에 누구보다 반긴 건 지역 상인들. 특히 야간엔 다리에 설치된 경관 조명을 보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들이나 또 외지에서 오신 많은 분들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상인들한테도 매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구청은 출렁다리 개통을 시작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내년 준공 목표인 대왕암 해상 케이블카와 짚라인 등 체험과 체류형 관광산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고 머무는 관광이 되어가지고 바다의 체험을 통해서 즐기고 놀고 먹고 그래서 필요해서 소비도 일으키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풀어야 할 숙제는 유료화 여부. 지난달 진보당 울산시당이 유료화는 인근 상가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진다며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에서 출렁다리 유료화 계획에 따른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 중에 있고 우선 동구청은 8월 말까지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선업 경기가 점차 회복세로 돌아섰고 관광산업을 위한 신호탄이 된 출렁다리. 시민과 상인, 동구청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현대중공업이 1년 만에 모집을 재개한 기술연수생의 정원을 20% 늘리며 기술 인력 수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7월 말까지 선체 조립과 선박 의장 등 2개 직종에 걸쳐 기술연수생을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애초 100여 명을 모집 예정이었지만 최근 선박 수주가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며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120여 명으로 모집 정원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연수생으로 선발되면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기술교육원에서 실기와 이론 연수를 받게 되며 교육비 전액 무료에 연수기간 훈련수당과 훈련 장려금 등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고 울산 외 지역이나 울주군 거주자에게는 기숙사도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S-오일이 지난 1980년 울산 공장 가동 후 처음으로 무제해 800만 인실을 달성했습니다. S-오일은 2019년 10월 22일부터 총 627일 동안 상해 사고뿐만 아니라 화재, 폭발 등의 물적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는 후세인 알카타니 CEO의 안전 최우선 경영에 따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카타니 CEO는 2019년 부임 이후 매월 공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공장에서는 매주 임원과 관리자 합동 현장 순회 점검, 부서별 안전 면담 등을 통해 안전 문화 증진에 힘쓰고 있다고 S-오일은 설명했습니다. 제24회 울산광역시 공예품 대전에서 기타 공예 분야에 출품한 유기론 씨의 석기시대 밥상이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출품작 64점 가운데 입상작 25점을 선정했습니다. 대상에 이은 금상에는 섬유 분야 최인숙 씨의 규방치로가 선정됐고 은상 2점은 도자 분야 권은혁 씨의 여름향기와 종이 분야 김강희 씨의 지천년 소리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입상작은 오는 11월 청주에서 열리는 제51회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중구청이 폭염으로 인한 생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주요 도로에서 살수 작업을 실시합니다. 살수차는 오는 9월 초까지 학성로와 문화의 거리, 시계탑 거리와 중앙길 등의 원도심을 비롯해 재래시장 도로변 등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돌며 지속적으로 도로에 물을 뿌릴 계획입니다. 중구청은 별도로 장비를 임차하는 대신 자체 보유하고 있는 다목적 차량으로 살수 작업을 실시해 예산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경찰서로 찾아가 분신할 것처럼 위협하고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앞서 폭행죄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불만을 품고 사건 담당 경찰서를 찾아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며 분신할 것처럼 위협하고 볼펜으로 자해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